젊은 남성의 추락과 사회적 위기 분석. 오늘날 남성은 왜 뒤처지는가? 저는 미국 남성들이 경제적 삶과 사회적 삶, 가족의 삶에서 얼마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됩니다. 20년간, 30년간, 40년간 학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했잖아요. 이에 우리는 정말로 남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 사회에서 먹이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했던 젊은 남성들이 언제부터인가 측정 가능한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증거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젊은 남성은 이제 젊은 여성보다 친구를 사귀고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확률이 낮아졌다. 위와 같은 주제를 주제로 한 이야기 자체가 정치적 금기가 되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의 저자인 리브스는 나는 이 책을 쓰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쓰지 말라고 충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며 작금의 정치적 분위기에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은 위험한 일로 여겨진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선 언급만으로도 당장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이다. 특히 한국에선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아직도 낯선 사회 문제다. 결혼 시장에서의 남성의 실패는 여성에 비해 교육과 취업 시장에서 점증하는 열세 현상과 나란히 한다. 초중고교 수준의 학업 성취돼서 여학생 우위가 확대되고 대학의 법, 경영, 의학은 물론 전통적인 남성 우위 전공인 공학, 컴퓨터공학, 수학학위 취득에서도 여성이 앞서거나 남성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에선 거의 예외 없는 국제적인 추세다. 고교 졸업 및 대학 진학 졸업률도 여성 우위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남성들이 뒤처지고 있다. 이 말이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사회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리브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조차도 이 문제를 꺼내기까지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의 경고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우려일까요? 아니면 정말 데이터로 증명되는 현실일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이 현상이 진짜인지,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원인은 또 무엇인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 주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여겨지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격차의 역전 현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핵심 원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데이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지난 50년 동안에요, 교육 분야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거대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보세요. 불과 한 세대, 그러니까 약 30년 만에 고등교육의 지형도가 완전히 180도 뒤바뀐 겁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학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여성이 뚜렷하게 앞서가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격차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성이 학사 학위를 100개 받을 동안 남성은 고작 74개에 그친다는 건데요. 이걸 실제 인원으로 환산하면요, 미국에서만 젊은 여성 대졸자가 남성보다 무려 160만 명이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격차가 14%포인트나 됩니다. 문제는요, 이런 교육 격차가 단순히 졸업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비극적인 현상을 절망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남성에게 유독 더 가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건 중에 3건, 그러니까 75%가 남성에게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무언가 시스템적으로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대체 이 격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요, 놀랍게도 아주 어릴 때 바로 우리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건 과학적인 사실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획이나 충동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전두엽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늦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생물학적인 시간 차이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한창 에너지가 넘치고 아직 충동 조절이 미숙한 남자아이들의 발달 단계와는 구조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서의 이런 엇박자에 더해서 노동시장의 거대한 변화가 또 하나의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많은 남성들이 걸어왔던 전통적인 성공의 사다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한때 남성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 즉 25%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7%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자동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해서 어떤 분야가 떴을까요? 바로 경제의 중심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성장 분야를 건강, 교육, 행정 등을 아우르는 HEAL 분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힐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바로 소통, 공감, 조직력 같은 남자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좀 어려워했던 그런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들은 지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죠. 자, 그 결과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아주 냉혹한 현실로 나타납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남성들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임금이 오히려 14%나 떨어졌습니다. 번 돈이 줄어든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을 뒤로 가게 하지 않으면서 남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몇 가지 구조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의 뇌발달 속도를 고려해서 입학을 한 해 늦추자는 제안도 있고요. 또 4년제 대학만이 유일한 길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직업 기술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결국 교육과 노동시장 양쪽 모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핵심을 짚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위해 계속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을 돕는 것은 전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남성만의 문제라고 선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절반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가족, 연인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건강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젊은 남성들이 뒤처지고 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남성을 구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남성의 추락은 우리 사회는 누구를 놓치며 붕괴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며 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갈라치기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